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30일 금요일 아침 10시입니다. 늦잠을 시원하게 자서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경제지표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혼조하게 마감을 했는데요. 드디어 이제 경제지표의 영향을 조금씩 받기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어쨌든 시장이 좀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긴 합니다. 예전에는 오직 투기적인 영향에 의해서만 움직였다면은 이제는 슬슬 이제 논리와 이성을 좀 찾아가는 모습들도 조금씩 좀 나타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아직은 여전히 좀 투기적인 영향이 훨씬 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근데 오래간만에 경제지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뭐 그런 날이었다 싶습니다. 경제지표 내용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지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일단 고용지표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서 고용시장이 튼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GDP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게 나와가지고 이런 점이 이제 시장의 호재로서 활용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점들이 그 GDP와 이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좋게 나와버리면은 긴축 우려가 좀 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어제는 오래간만에 그런 긴축 우려의 시장이 좀 오래간만에 반응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 시장을 움직였던 거는 좀 긴축이란 재료가 시장을 좀 움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여전히 투기적인 영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강하게 받고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그런 영향이 좀 잔잔하게 좀 받았다. 네. 그런 영향이 좀 잔잔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젯밤에 뭐 엄청나게 뭐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보시면은 국채 입찰도 계속 됐는데요. 금리는 5.08, 5.19니까 뭐 여전히 뭐 그럭저럭 RRP 금리보다 살짝 높은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럭저럭 괜찮은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뭐 국채 입찰 계속되고 있어서 이런 점들이 시장에 좀 부담이 되고 있다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에 그래서 이제 뭐 긴축 우려가 등장했다. 오래간만에 뭐 긴축이란 재료의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제 증거가 보시면 이제 금리가 크게 올랐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어젯밤에 이 금리나 달러의 움직임을 보면 마치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재료가 등장한 것처럼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오랫동안 뭐 한 달 가까이, 뭐 두 달 가까이 넘지 못하던 3.825라는 자리를 돌파한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이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할 거라던 그런 생각은 좀 무참히 좀 깨어지게 된 거고, 일단 그래서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위험 관리가 좀 살짝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어젯밤의 상승이 진짜라는 가정하에, 이거 일단 진짜라는 가정하에 레벨업이 일단 되긴 된 거고요. 물론 아마 제 생각에 확인은 좀 더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확인을 더 해야 돼요. 진짜 돌파한 차기인지 확인을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물론 이게 속임수라서 다시 뒤집어질 수도 있긴 있는데요. 근데 일단 제 생각에 어젯밤에 그런 움직임은 이 마치 시장이 새로운 재료에 반응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좀 진짜의 가능성은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상승의 목표치가 일단 전고점, 직전 고점 부분들까지 많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 4%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좀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혹은 네, 그죠. 일단 여기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합리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점은 이 보시면은 오래간만에가 아니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긴 됐거든요. 금리가 예전에 이런 구간 보시면 봉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었잖아요. 그죠? 다시 봉의 길이가 길어지더니 굉장히 또 다시 길어졌습니다. 이 채권 시장이 좀 변동성을 본격적으로 확대를 하기 시작한 거고, 물론 최근 몇 달 동안은 안 그랬지만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라는 건 곧 주식 시장의 변동성 확대와도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 금리가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면 직전 고점까지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변동성을 보면 좀 급속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얘가 급속하게 올라온다라는 것은 채권 시장 변동성이 커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얘가 급속하게 올라온다면 그만큼 나스닥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좀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투자 아이디어이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투자 아이디어는 이제 조금 더 검증을 해보고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거예요.
어젯밤의 반응을 보고 일단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일단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뭐 주식시장에 뭐 조정이 날 수 있고 뭐 그런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달러 인덱스도 어젯밤에 좀 크게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긴축 우려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달러가 크게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쯤 됐으면 사실상 이제 달러 인덱스는 여기 저점 덩어리 하나를 확인했고 여기에 저점 덩어리 하나를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이제 일단 저점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제 저점이 높아졌으니까 어느 정도 매수세는 확인했으니까 다음번에 여기를 넘고 여기를 넘어갈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게 됐죠, 그죠? 근데 일단 하여튼 좀 더 지켜보자고요. 네. 아직까지는 근데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는 요렇게 삼각 수렴형이죠, 그죠? 아직까지는 이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달러가요, 어디로 갈지. 요런 점들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 어젯밤에 이제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넘어오자면요, 긴축 우려가 재료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나스닥과 IT 빅테크와 이 그 어떤 그죠, 그 기존의 그 주도주 친구들은 힘이 쫙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 내용 자체는 좀 혼조하게 마감이 됐죠. 대형주들 IT 빅테크가 빠지면서 지수 자체는 좀 비리비리했던 반면에 다른 종목들, 많은 종목들이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업종들이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다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지수들은 좀 올라가고 IT 빅테크는 빠지고 이런 혼조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IT 빅테크와 나스닥이 조금 빠진다라고 해도 아직까지 근데 조정에 불과한 겁니다. 아직까지 강세장인 거고요. 예. 그래서 상승 종목수 많고 하락 종목수 적은 이런 모습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분명히 강력한 색깔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좀 혼조하게 마감을 한 꼴이 된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강세장이고, 강세장 중에 혼조하게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제 뭐 유럽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그냥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래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 약하게 저항을 확인했다. 나스닥과 뭐 독일 증시는 약하게 어딘가 저항을 확인한 꼴이 됐는데요. 약합니다, 그죠? 강하게 확인한 게 아니고 약하게 확인했어요. 오히려 사실 어젯밤에는 이 저항을 확인한 의미도 있지만 아래쪽에 지지력을 확인한 의미도 좀 제법 많습니다. 돈봉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래서 뭐 일단 아직까지 일단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좀 더 이어가자면요. 일단은 S&P는 일단 더 올라가겠다라고 분명히 자기의 의지를 밝혔고요. S&P입니다. 어젯밤에 중요한 저항이 이런 자리라 말씀드렸죠. 한 4,430 뭐 이 정도 자리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안착했고요. 상승 더 이어나가겠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가겠다라는 뭐 일단 네, 그 더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고, 다만 이제 위쪽에 저항들이 이제 어딘가 있긴 있죠. 그래서 일단 쌍고점 만드나 그런 여부는 계속해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거고요. 나스닥은 이제 어제 오래간만에 긴축 우려 뭐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살짝 일단 저항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마감만 보면요, 이렇게 단순히 마감만 보면은 15,200에 대한 저항을 2거래일 동안 확인한 셈인데요. 근데 사실 분봉 내용 같은 걸 보시면은 장 초반에 강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장 후반에도 강하게 빠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마감에는 올라왔잖아요.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장 하루 종일 있었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사실 지지력을 확인한 내용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저항을 확인하고 마감했군 이렇게 볼 수 있으나 지금 강세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것만 좀 보긴 좀 어렵고, 그 실제로 분봉 내용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게 나스닥 30분 봉인데요. 선물 30분 봉인데 대략적으로 한 15,000 초반부에 이런 자리에서 지금 분봉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다중 고점을 확인하는 모습이 등장했고, 어젯밤에도 결과적으로 이 자리들을 두 번 확인하고 나서 오히려 일단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겉으로 일봉상으로만 보면 저항을 확인했지만 사실 분봉상 이런 진행된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은 하방 경직성을 확인한 꼴이 사실 더 많습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가 이제 어느 시점에 개장을 했냐면요, 대략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는 이 봉에서부터 개장을 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어젯밤 미국 증시는 뭘 한 거냐면은
이 장중에 본장이 개장하고 나서는 위쪽에 있는 저항을 확인하진 않았어요. 대부분 보시면 개장하자마자 빠지면서 지지력을 확인했고 또 한 번 빠지면서 지지력을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젯밤에 미국 증시는 저항을 확인한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항을 확인한 게 아니고 지지력만 사실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어떤 하방 베팅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게 상승장이란 말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상승장을 끝내려면 빨리 상승 에너지가 소진이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락장을 끝내기 위해서는 하락 에너지가 소진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어떻게 소진이 되냐? 이러한 상승장 같았으면은 상승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건 오히려 장대 양봉이다. 그죠? 급등을 하면서 상승장이 끝날 가능성이 많고 대폭락을 하면서 어떤 이런 하락장이 끝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젯밤 같은 경우는 뭐죠? 지금 어쨌든 계속 상승장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면서 상승 에너지를 소진해야 될 필요가 좀 크다라고 봅니다. 만약 방향 전환이 되고 싶으면 상승 에너지를 자꾸 위쪽으로 도전하면서 상승 에너지를 소진시켜야 될 필요가 크다라고 보는데 어젯밤에는 오히려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하방 경직성만 확인하지 않았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제 생각엔 눌림으로써 인정이 되고 더 올라오려고 하는 생각이 더 커질 것 같거든요. 어쨌든 뭐 이런 생각들도 있고 해서 일단 어젯밤에는 좀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항을 확인한 건 맞으나 일봉상으로 봤을 때 분명히 15,200을 못 넘어간 건 분명하나 근데 이제 본장 열렸을 때 자꾸 저항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저항은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거 이런 점에 일단 제 생각엔 아마 미국 증시가 좀 더 오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더군다나 어젯밤에 또 이런 모습들도 보였죠. 어젯밤에 이렇게 쭉 오랫동안 보고 있었는데 뭐 미국 경제가 좋다 이러니까 러셀 지수 이런 게 1%씩만 급등을 하는 거예요. S&P도 은행주들, 금융주들 상승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IT 빅테크가 약하다고 해서 하락을 하는데 이 전 종목이 다 좋은 상황에서 IT 빅테크가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어요, 그죠? 뭐 0.3% 빠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빠져봐야 시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잘 안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어쨌든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저런 아이디어로 인해서 일단은 뭐 저는 가만히 있었고 어젯밤에도 아무것도 안 했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 오늘 밤에도 미국 증시는 일단 나스닥은 모르겠지만 S&P나 러셀 지수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더 오르려고 충분히 시도를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전강 후 약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전강한다라면은 저는 일단 하방 베팅을 좀 해볼 생각이 있긴 한데 어젯밤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진 않았고 오늘 밤에도 그래서 조금 좀 더 주목을 해서 좀 볼 생각입니다. 어젯밤에는 전약 후강 하길래 그냥 이제 편안하게 조금 좀 빨리 잤고요. 빨리 잡아야 뭐 1시 정도쯤 자긴 잤는데 그래서 늦잠 자긴 했는데요. 오늘 밤에도 조금 좀 긴장해서 볼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S&P고 뭐 러셀 지수고 뭐고 간에 대부분 다 직전 고점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끼고 있어서 이 쌍고점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자리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나스닥은 15,200이라는 자리를 어쨌든 못 넘고 있고 어제 약하긴 하지만 분명히 저항이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혹시나 또 베팅의 기회가 있을지 몰라서 오늘 밤에도 또 똑같이 중요하게 보긴 볼 겁니다. 15,200이라는 자리에 어떤 그런 저항 테스트 그죠? 하여튼 계속해서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예. 하방 베팅은 지금 강세장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는 거 보고 추격하면은 무조건 뒤통수 맞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무조건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요. 언젠간 때가 오면은 또 무조건이 안 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이라 이야기하긴 좀 어려운데 높은 확률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높은 확률로는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하방을 진입한다면은 반드시 지수가 저항을 향해서 급등하고 있을 때 이런 때 이제 들이대야 그나마 좀 기회가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전강후 약입니다. 그죠? 반드시 전강후 약이 나와야 음봉이 나오면서 저항이 누적되면서 그렇게 해야 하방이 좀 재미를 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볼 생각이고요. 참고로 이제 오늘 밤에는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물가지표가 드디어 발표가 됩니다. 어젯밤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긴축 우려가 조금 늘어나면서 실제적으로 페드와치에 있는 긴축 확률도 조금 좀 높아지고 금리도 크게 오르고 달러도 크게 오르는 등 반응을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근데 오늘 밤 물가지표가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죠? 어제 발표된 건 물가지표가 아니고 성장률과 고용지표일 뿐인 거고,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진짜 배기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슬슬 좀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어제쯤 눈치를 챘죠. 아, 이제서야 슬슬 시장이 경제지표에도 반응을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눈치를 챘으니까 이제 오늘 밤에 이제는 조금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밤 물가지표를 재료로 해서 시장이 장 초반에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막 급등 흐름을 이어간다라면은 어쩌면 하방 진입의 찬스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짐작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뭐 자세한 이야기는 일단 뭐 이따가 일단 전용 영상에서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네, 이런 건 그냥 일단 가볍게 듣고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실질적인 투자는 이 실제 상황 봐가면서 그때그때 시장 분위기 봐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죠? 무조건 어떤 한 가지 아이디어에 꽂혀 있으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유연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어젯밤 뭐 경제가 좋다라고 하니까 은행주들도 뭐 크게 오르면서 S&P가 강하게 잘 버틴 것들이 있죠. 그죠? 여기 파이낸셜 보시면은 파이낸셜 이쪽 보시면 진하게 초록불이 들어오면서 미국 증시를 S&P를 좀 잘 버텨줬다. 잘 지켜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도 좀 살펴봤고요. 뭐 보시다시피 애플 강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나스닥이 빠지겠냐고요. 그죠? 어젯밤 애플 거의 하락으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도 그냥 오늘 애플 안 빠지 오늘 나스닥 안 빠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뭐 요까지 일단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엔비디아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도 대부분 다 뭐 하여튼 괜찮은 모습들, 뭐 비교적 뭐 괜찮은 모습들 좀 보이긴 했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는 약간 코스피 비스무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뭐 의미 있는 이런 뾰족한 고점을 만들기보다는 서서히 저항을 누적시키는 게 그죠? 딱 코스피 닮아져 하는 짓이요. 코스피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위쪽의 저항들이 좀 많이 좀 부담스럽게 좀 누적이 되어가고 있고, 어제는 지지력을 누적시켰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 주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좋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지수 올라가고 분위기 좋아서 상승 출발했는데 그 상승을 오히려 하락의 기회로 활용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라면 충분히 방향 전환 가능성 이런 걸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어제의 봉은 조금 좀 의미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했어야 될 때 약해진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어떤 뭐 하락의 강화 뭐 어떤 뭐 그런 의미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승세는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 좀 힘을 잃은 측면이 있다라는 거. 물론 여전히 워낙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아직까지 뭐 강력한 이야기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꺾이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일단 분명히 어젯밤 음봉은 좀 의미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론 실적이 좋다 뭐 그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야 될 날 하락을 했으면은 이 상승의 힘이 좀 많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요. 그래서 어젯밤 이런 봉의 모습을 보면서 엔비디아도 자신 있으신 분들은 반등시 매도 전략, 조금씩 하방을 모아가는 전략 정도는 이제는 가능하지 않을까. 어떤 그 엔비디아는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그런 전략을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실제로 보시면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삼성전자의 악영향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의미 있는 고점형을 만드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고점 내려오고 있죠, 그죠?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이제 중요한 지지선만 깨면은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어젯밤 하락으로 인해서 얘도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올랐던 거 전부 다 되돌렸습니다. 삼성전자와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얘도 위험해진 겁니다. 갑자기요. 여기까지 보면은 된 것 같습니다. 은행주들은 뭐 분위기 좋았으니까 굳이 볼 거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에도 좀 하여튼 집중을 좀 해볼 예정이라. 하여튼 지금 이 중요한 건 채권 시장에 좀 변동성이 터졌다.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터지면서 이제는 좀 주식시장도 좀 평화로운 시절은 좀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위험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될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갑자기 어젯밤에 그런 새로운 재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금융시장이 좀 거칠게 움직일 가능성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어젯밤 어쨌든 금리가 크게 올랐는데 이런 거가 이제 진짜인지 확인을 하려면 오늘 밤 물가지표 보면 되는데, 오늘 밤 물가지표 보면서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요까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어젯밤 생각보다 국제유가 강했습니다. 달러가 그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원자재들은 좀 약했거든요. 뭐 구리도 약하고 금값도 떨어지고 이랬는데 국제유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걸 또 보면은 뭐 당장 뭐 시장이 뭐 하락하고 이럴 생각은 또 없는가 싶기도 한데, 하여튼 국제유가는 아직도 답답한 구간 안에 있고 여전히 의미 있는 지지력 같은 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반등이 강하게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은 거의 일단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국제유가도 추세적인 하락 전환 가능성이 있죠. 뭐 이미 추세적인 하락이긴 한데요. 이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될 그런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급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보시다시피 급락을 잠깐 하긴 했는데 뭐 이런 모양이다. 역시 시장의 분위기는 좋다. 급락해봐야 아랫골이 달고 올라온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차라리 하방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급락 안 하는 게 좋다 싶죠. 그죠? 예, 그냥 평화로운 하루가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냥 평상시처럼 좀 올랐다 빠지고 이런 게 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죠? 하방 투자자 입장에선 역시 전강후약이 가장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약 해버리면은 아직 강세장이기 때문에 아랫꼬리가 등장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져서 아랫꼬리 구경하느니 그냥 윗꼬리 구경하는 게 하방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더 낫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근데 변동성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요. 그죠? 채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 어젯밤에 긴축 우려 이런 걸로 인해서 채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금융 시장이 조금 난폭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 한국 증시도 이제 난폭하게 움직일 수 있다. 기존의 평화로운 거는 조금 좀 끝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분위기가 조금씩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죠?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 계절의 변화가 비교적 급속하게도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 한국 증시 특히 코스피나 코스닥을 보면은 이 계절의 변화가 굉장히 좀 미세하게 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여름에서 겨울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매우 서서히 전환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미묘하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요날 6월 20일 날 선물 345 붕괴시키면서 일단 단기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뒤로 여기서 하방 경직성 며칠 보이다가 6월 28일 날에 생각보다 시장이 좀 약하다.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6월 28일 날 온도가 조금 더 식어진 거죠. 그죠? 그리고 어제 한 번 더 그런 온도가 식어지는 걸 더 강화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장중에 급락까지 나오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분위기가 뭔가 확 바뀌고 그럴 줄 알았더니 매우 서서히 바뀌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뭐 답답한 상황이지만 뭐 우리가 답답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없고 시간 잘 보내면 된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코스닥도 잘 빠지고 있죠. 그죠? 뭐 이미 하락으로 전환됐고요. 뭐 그런 상황이라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환율은 긴축 우려 때문에 잘 올라가고 있죠. 그죠? 사실 한국 증시도요. 요즘에 이제 매일매일 이유를 따져보면 사실 하락의 이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따져보면요. 그러나 이제 조금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좀 중기적인 뭐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면요. 최근에 거의 뭐 몇 주 가까이 빠지고 있잖아요. 한국 증시 코스피가. 코스닥도 빠지고 있고요. 이게 사실 알고 보면은 뭐 긴축 우려 그런 것 때문에 빠지는 것일 가능성은 좀 있긴 있습니다. 요렇게도 뭐 굳이 핑계를 대자면 이런 식으로 핑계를 또 댈 수도 있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 증시와 환율이 굉장히 커플링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원화 강세 나올 때 증시도 강세 나오고 원화 약세 나올 때 증시도 약세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환율과 증시가 어느 때보다도 커플링이 많이 되어서 정직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요즘 환율이 움직이는 이유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FOMC 회의 이후에 FOMC 회의가 6월 15일이었나 그랬죠? FOMC 회의 이후부터 원화도 강세 보이고 그 원화도 약세 보이고 이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한국 증시는 미국의 긴축의 영향을 미국의 조금 더 긴축적인 그런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빠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긴 있습니다. 뭐 물론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뭐 삼성전자 하락에 뭐 외국인 매도에 뭐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뭐 그렇게밖에 안 다루긴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게 최근에 이렇게 쭉쭉쭉쭉 빠지고 있는 전반적인 이유가 어쩌면은 이제 미국의 훨씬 더 매파적인 그런 정책 때문에 유럽의 매파적인 정책 때문에 빠지는 것일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매일매일의 하락, 매일매일의 움직임은 우리가 뭐 특별한 이슈를 갖다 붙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왜 빠졌냐 지난 몇 주간 뭐 연준의 긴축적인 정책, 뭐 유로존의 긴축적인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빠졌을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금리 인상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올린다, 유럽이 금리 올린다, 그러니까 환율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영향으로 코스피도 저렇게 악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뭐 여기도 똑같은 이유 갖다 붙일 수 있겠죠. 그 재무부의 대규모 채권 발행이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채권 발행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조금씩 빨리고 있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언론에선 다루지 않지만요. 아무래도 유동성이 빨리게 되면은 어디에서 돈을 제일 먼저 빼겠습니까? 제일 약한 친구부터 돈을 빼나간단 말이에요. 제일 약한 게 어디예요? 한국이잖아요. 그죠? 나라 단위로 보면은 제일 약한 신흥국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수도꼭지가 쪼여지는 기미가 보이면 한국에서 돈이 가장 먼저 빠져나가죠.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뭐 어떤 연준의 재무부 채권 발행 때문에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는 것일 수도 있다. 요렇게도 충분히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요까지만 일단 뭐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할 일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시간 잘 보내면 될 것 같고요. 이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어제의 하락을 또다시 재확인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여기 직전 고점 한 72,500원, 600원 이 정도 자리를 저항을 다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삼성전자는 급속히 분위기가 쌍고점 만들면서 식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쌍고점 만드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날이네요. 그죠? 뭐 코스닥은 잘 빠지고 있어 할 말 없고요. 생각보다 요즘 하이닉스가 강합니다. 하이닉스가 잘 버티고 있네요. 하여튼 근데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가 다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죠? 여기 어딘가 직전 고점 이런 자리들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